천 연사님은 꿈 드림학교 프로그램 개설 등 이주 여성들을 위해 힘쓰시는 이자스민 의원님이십니다. 이자스민 의원께서는 세계 시민으로서 다문화 가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럼 이자스민 의원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주 여성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분들은 전부 다 꿈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사실상으로는 한국에 오면서 원래 갖고 있던 꿈은 전부 다 접게 됐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인정은 하지를 않고 그래서 사는 것도 익숙해야 된다고 말도 배워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며느리도 해야 되고 아내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꿈은 다문화 사회를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그런 꿈은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물어보면 이중 언어 강사나 다문화 강사나 상담사,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상담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신 다문화 가정 아이들한테 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구성원이 되고 싶은 그런 꿈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으로는 한국에 오기 전에 조금 더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드림 학교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한 번 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꿈드림 학교를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꿈드림 학교를 개설을 하면서 신청서를 나눠주면서 신청서 내에서는 질문 중 하나가 여러분들의 꿈이 뭐예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답은 꿈을 갖는 것이 내 꿈이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을 키워야 할 그런 구성원들이고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사람이 정착 본인은 꿈 갖는 것이 가장 큰 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인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는 한번 이렇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메모지를 나눠줘가지고 그 메모지 안에서 여기 그 강연장에 모든 사람을 세 가지 그룹을 나눠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그룹을 나눠달라고 하면은 이런 표정들이 이렇게 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걸로,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하시는 사람, 구두 신는 사람, 샌들 신는 사람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그 고등학생들인데요. 고등학생 종교 회장들을 모여가지고 캠프를 했는데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캠프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세 번째 뭘 것 같아요? 그 친구의 말로는 볼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물어봅니다. 근데 도대체 이 볼만한 사람의 기준은 뭘까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딱 손을 들고 하더라고요.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저예요? 그러죠. 제가 볼만한 사람이고요. 저보다 잘생기면은 잘생긴 사람이고 저보다 못생기면은 못생긴 사람이다 라고 딱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앉아있던 이 학생이 꽃방귀를 끼면서 볼만하기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학생 기준으로는 그 남학생은 볼만한 정도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남학생은 자기는 볼만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배움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의 상황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자, 이코노미스트의 독파원 데니얼 투돌의 책 Korea, the Impossible Country에서 썼습니다. 한국은 가장 가난하고 불가능한 나라였다. 하지만 한 번에 두 개의 기적을 이루어냈다. Economic development,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데모크라티제이션입니다. 50년 만에 경제 강국이 되었고 많은 나라의 모델로 우뚝 섰습니다. 자, 여기서 그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풍부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고 모멘텀이 없는 일본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의지와 역동성, 다이나미즘을 통해 그리고 외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잡고 세 번째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속에, 한국 속의 세계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자, 한국은 우리와 남을 확실히 구별하는 나라라고 얘기들 합니다. 데니엘 투더의 인터뷰에서처럼 외국인 천형 택시와 같이 한국이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친절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국이 외국인과 한국인을 더 명확하게 구별하는 건 아이러니다. 사실 외국인이란 말이 개인적으로 달갑지도 않다. 외국인은 결코 우리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가 갈려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다문화라는 단어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문화라는 단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던 것지만 다문화라는 단어가 나옴으로써 다문화 가정들이 훨씬 더 우리가 가운데 줄을 딱 그어 냈던 것처럼 한국인 가정과 다문화 가정을 따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수출 국가로서 사실은 이 글로벌리즘이 필요하다, 이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머리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남의 이름이면 오케이다, 내 이름이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No Man is an Island 시인 존 던 신부는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삶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 분토의 일부다라고 No Man is an Islan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 사진은 딱 보시면은 가장 그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지금 24시간이면은 어느 나라에나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갈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혼자는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충가로 나타나는 다문화 현상과 그에 대한 정책 및 사회적 변화들은 국내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제적 관점에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 진전은 국제적인 인구와 문화의 이동과 국제적인 인구와 문화의 이동과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문제는 모든 글로벌 충돌은 수천 마일만큼 멀리에 있던 바로 옆에 일어나던 글로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글로벌 노력뿐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필요한 거는 사회의 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서로의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을 세계화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에 관심이나 외국에 나가서 관심이나 거기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외국에 나가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 어떻게 다른 문화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국 안에 있는 세계부터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안에 있는 우리 작은 세계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도 나가서 우리도 We're not an island. 우리는 하나의 섬이 아닙니다. 세계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구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